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시면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일은 저기 그 진주에 좀 출장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기존에 좀 잡힌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제가 라이브도 못하고 시장 함께 읽기도 못 올립니다. 제가 또 갔다가 저녁에 올라야 돼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그래서 내일 하루는 뭐 방송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못한 거는 목요일날 다 해드릴게요. 몇몇 이제 읽을 보고서 지금 다 출력해가지고 내일 이제 KTX 타고 가서 다 읽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더더욱 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또 새로 이렇게 데뷔하신 분도 많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보고서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어떻게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죠? 예, 맞출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혼심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게 보고서를 써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어차피 안 맞으니까 나 안 보겠다. 그거는 정말 주식 투자할 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예,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읽고 있고, 저도 읽고 이제 괜찮은 거 다 소개해 드리는 거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릅니다, 내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의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이쪽 산업이 이렇게 방향성이 좋아지는구나. 이건 안 좋구나. 어제 우리가 그 이렌텍이란 기업을 공부해봤죠.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전자담배가 3년간 성장했는데 올해는 성장을 못해요. 꺾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전자담배 쪽에서 올해는 좀 아니구나. 근데 한 가지 느꼈던 게 뭐죠? ESS가 미국에서 드디어 내년에 이제 올해 하반 2분기부터 본격 출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미국 정책과 맞물려서 얼마나 성장을 할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뭐 비싸진 않으니까 이제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렌텍이라는 기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자담배는 좀 슬로우해지더라도 그렇다고 전자담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ESS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식 투자는요 기업 주가 맞추기 게임으로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걸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미래를 보고. 그 가장 좋은 거는 이 정말 애널리스트들의 특히 산업 보고서 아니면 기업 분석 보고서인데 처음 쓰는 거 있죠. 신규로 딱 이 기업을 커버리지 할 때 그 보고서들에 많은 저는 좀 답이 담겨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보고서가 되게 많아요. 양질의 보고서가 워낙 많아서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점은 제가 읽어야 뭐 설명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건 좀 제가 며칠 후에 소개를 해드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읽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오늘도 중요한 보고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기업인데 페노션, SK오션 플랜트는 우리 공부해봤죠. 지난주에. 그 자료를 이제 오늘 신한에서 다시 다른 자료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요. 한국카본, 레이, 디지털 이제 치과 관련된 이제 그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고 루니 오늘 좀 의료기기 회사가 많습니다. 레이, 루니까지 해서 한번 좀 오늘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부터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시황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요게 그 감사는 디스플레이인데 뭐 디스플레이 요새 굉장히 좋죠. 오늘 뭐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 자금을 대여받았어요. OLED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LG 그쪽이 좋았죠. 근데 지금 패널 업황도요 바닥 찍고 이미 돌렸어요. TV 패널 가격 올라가고 IT 쪽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재고, 고객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 사이클은 이미 바닥에 진입을 했다.
예, 그래서 이미 나아지고 있다. 예, 아직 반도체는 업황은 안 좋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이제 이미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OLED인데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OLED 투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더 공부했잖아요. 키움증권 보고서로. 예, 이 4조 원대 8세대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으면 바로 머리에 딱 떠오르시죠? 아, 그때 봤던 그 내용이 여기 있구나. OLED 라인 투자. 예, 이게 어디 들어가죠? 맥북. 예, 애플의 노트북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더 애플 아이패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늘어나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좋다. 근데 특히 제일 좋은 건 소재죠,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재 쪽에서 주목했던 게 덕산 네오룩스랑 P&H. 이게 LG양,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양. 이 두 개가 탑픽이죠. 우린 이제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부품 회사로는 LX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덕산 네오룩스가 우리 알잖아요. 작년 내내 정말 안 좋았던 거. 요때 이제 BOE 악재 나와가지고 한번 더 빼고.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아이패드 이제 OLED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LG가 이미 투자 들어갔고. 그래서 BOE가 아이패드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BOE 뭐 점유율 늘어나니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한번. 오히려 그게 기회였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히 좀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시면 저런 악재가 나왔을 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면 돌발 악재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덕산 네오룩스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싼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또 조금씩 주가가 비싼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ROE가 12%인데 PBR이 지금 3.6배니까 고밸류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다시. 그죠? 예,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고성장 산업이면 뭐 앞으로 굉장히 좋을 텐데 어쨌든 사이클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지만 지금 반대로 이제는 좀 밸류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가니까 너무 이제 무조건 100% 끌고 가는 것보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일부씩은 뭐 현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이용해서 조금씩은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항상 안 좋을 때, 남들 관심 없을 때 비중을 늘려가시고 이젠 다 OLED 보세요. 지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죠. 다 좋대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는 이제 파티가 시작될 때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P&H 테크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저렇게 빠졌다가 저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너무 낙관론보다는 좀 냉정하게 또 밑에 사신 분들은 적절하게 현금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디스플레이 쪽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반기에 좋아질 걸 미리 좀 선반영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보세요. 지금 다 좋다는 얘기 막 쏟아지죠. 내가 확인했어요. 이미 늦게 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관심 없을 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좀 여러분들도 이게 경험해 보시니까 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나 P&H 테크를 이제 좀 1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근데 안 좋지만 앞으로 좋은 걸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뭐 그게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애플 아이패드 이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가는 많이 못 갑니다, 다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좋지 않을 때 주가가 모으고 이제 좋아서 이런 좋은 얘기들 막 쏟아질 때 조금씩 정리하고 나가고. 그게 투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고 해외 은행 리스크 확대에 따른 이제 국내 은행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이렇게
만기 보유 매도 가는 증권 보시면 비중이 10년 만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장기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던 게 문제고, LCR이라 그래서 이제 30일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30일 동안 뭐 이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고 쳐볼게요. 뭐 예금 인출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보유한 현금이 얼마냐. 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국내 은행들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최소 90%는 다 넘어갑니다. 근데 도이치뱅크는 140%가 넘어요.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는 건 데이터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부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뱅크가 위험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아요. 그게 수치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유가증권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SVB는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증권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채권도 우리 한국의 은행들은 70% 이상. 도이치뱅크가 78%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도 70, 80. 근데 35밖에 없죠. SVB.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나쁘게 위험하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는데 전염된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CS 크레딧 스위스는 적자거든요. 도이치뱅크 흑자잖아요. 2019년도에 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2019년도에 막 구조조정하고요. 그때 뭐 러시아랑 무슨 뭐 돈 세탁 연루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안 좋았어요. 2019년에 그런 좀 낙인 찍히다 보니까 도이치뱅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또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이 채권인데 이번에 저게 전액 보존이 안 돼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이제 리스크가 커진 건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저 비중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너무 막연하게 뭐 미국, 유럽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은행 안 좋겠지. 이거는 그냥 추론일 뿐이고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를 폭락할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 지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 페노션은 한투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유지했고요.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페노션 안 좋을 때 투자하고 좋을 땐 좀 약간 줄이고. 페노션을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사이클을 보고.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해운이라는 게 그죠? 업황을 이용해서 안 좋을 때 망가질 때 좀 최악의 국면에서 과감하게 들어가고, 이제 남들 좋아서 막 BDI 지수 막 급등할 때 유유히 좀 정리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페노션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벌크해운 시황이 요즘에 뭐 또 약간 이제 뭐 그 시들시들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BDI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작년 3월 평균보다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리오프닝 효과 이제부터 반영하고, 그리고 건화물송 공급은 못 늘어. 이건 우리 작년부터 계속 공부했던 거죠. BDI가 건화물송 공급은 못 는다. 컨테이너선은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컨테이너선보단 BDI를 우리 해야 된다. 벌크해운. 해운을 할 거면. 그걸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겹죠.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아는 내용이라 다 알아요. 그죠? 예. 근데 한 번 더 확인된 거죠. 그리고 BDI 가을까지는 추세적 상승할 거다. 이건 모르죠. 뭐 그럴진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고,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그리고 이 페노션이 LNG 선도 이제 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새로운 수익원도 확보됐고, 그 벌크 선사들이요 선봉량 대비 비율인데 투자를 안 해요. 이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많아요. 비율이 공급이 좀 늘었죠. 건화물 탱커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BDI 지수가 이 공급 과잉에 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수급 증가요. 수요보다 공급이 낮아요. 예. 그 다음에 운임은 올라가고, 페노션이 또 LNG 이렇게 도입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규 또 그 사업으로 LNG 선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약 맺고 이제 운영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페노션도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때 페노션이요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BDI 지수가 막 폭락을 합니다. 주가는요 올라가더라고요.
BDI가 빠지는데. 나중에 BDI가 이제 오히려 오르니까 주가가 먼저 빠져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확인하고 사면 늦어버립니다. BDI 지수 좋은 거 다 확인하고 샀어요. 물려요. BDI 안 좋고 빠지는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야 이거 BDI 지수 어쨌든 돌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 리오프닝하고 거기다가 이 벌크선은 공급이 부족하고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페노션 무릎 이하였거든요. PBR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쌌어요. 근데 무섭죠. 계속 빠지니까. 뭐 여긴 더 심했고, 이때 당시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막 이때 공포감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아예 발바닥까지 갔었고, 여긴 무릎 이하였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모으신 분들은 좋을 때, 이게 이제 7,000원 근접했거든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좋을 때 약간 줄여놓고 지금 다시 무릎 이하까지 또 왔어요. 제가 보니까 한 5,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투자를 할 때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방송하고, 뭐 자기가 아는 정보라든가 자기 노하우를 알려드리잖아요. 뭐 또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최준철 대표님, VIP 자산운용의 김성진 대표님, 이연투자자문, 그 다음에 그 르네사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이분들 전 정말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스타일이 어때요? 가치 투자인데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들 말만 믿고 그냥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으니까 다 취할 겁니까? 그럼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 다르요. 수만 명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그 10,000명 다 다릅니다. 각자 스타일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있잖아요. 페노션도 이게 장기 투자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근데 나는 이런 매매를 내가 못하겠다. 트레이딩이잖아요, 사실은. 예. 나 이런 단기 트레이딩 엄청 짧은 단기 트레이딩은 아닌데, 이건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고 안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나는 이런 게 잘 맞는다. 역발상으로 막 망가져요, 주가가.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BDI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에 내년을 보니까 공급량 별로 안 내고 중국 리오프닝 할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바닥이었죠. 예. 이때 왜 바닥이었냐면 당시에 여기잖아요, 여기. 이때 당시 이 급 나갈 때 PBR로 거의 이제 무릎 이하까지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었죠. 예. 그럴 때 들어가서 버티기, 그리고 좋을 때 팔고 나가기, 이런 거거든요.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들어가시기 전에 트레이딩을 할 건지 나는 꾸준히 끌고 갈 건지 이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는 물론 뭐 단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장기 투자 가능하잖아요. 리튬 사고까지 붙었잖아요. 사이클은 사이클인데 리튬이 붙었어요. LG전자 오늘 좀 비록 흔들렸지만 이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25년부터거든요. 내년부터 실적이 들어가요. 24, 25. 그럼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이거는 사고 팔겠다. 이걸 안 정해놓으면요, 이도저도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도 찾아보시고, 나는 이런 게 맞다. 그거를 꼭 좀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잖아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어디냐면 SK 오션 플랜트 여기 있어요. 우리 공부했던 거 중에. 요때 당시에 제가 우리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때 여기 SK 오션 플랜트 여기 있잖아요. 그죠? SK 오션 플랜트 하부 구조물. 예, 공부 키움증권에서 정말 자세한 자료. 대만 해상풍력 재킷 기억나세요 혹시? 유럽도 해상풍력 늘리고 그 내용 우리 공부해봤죠. 또 신안에다가 우위 해상풍력 발주가 예상돼 있고. 예.
또 유상자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공장 이제 조성하고 있고, 부유식 해상 풍력 바다에 떠다니는 거, 이것도 앞으로 커질 텐데 이 설치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앞으로 4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올해 예상 PER은 20배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움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엄청 싼 건 아닌데 20배가 안 되면 뭐 비싸진 않은 거죠. 요거죠. 모노파일 이게 재킷이죠. 요걸 주로 만들죠. 요거 해상풍력. 예. 그리고 대만 라운드 3 들어갔고요. 대만에서 엄청난 수주 따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예. 여기 재킷, 그 다음에 부유식. 앞으로 부유식이 좀 많아지죠. 이렇게 신야드 부지 요거거든요. 여기 유증해가지고 이쪽에 부지 조성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약간 조선사랑 비슷해요. 저런 구조물을 만들어요. 저런 데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CS 윈드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 전환사채 우리 있는 거 알고 있었죠. 물량출에 22,000원 이상에서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PBR 밴드상으로 무릎 이하로 좀 진입은 했지만 절대 밸류가 싼 건 아닙니다. 제일 싼 건 LS예요. 우리 LS 공부해봤잖아요. 제일 편해요, 사실 LS가. 세아제강 지주랑. 예. 근데 아무튼 이 기업은 이쪽에선 특화된 기업이니까 너무 막 고밸류라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싼 건 아니니까 조금 이제 더딜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SK 오션 플랜트는 알아요. 또 신야드 완공 아까 봤죠. 수주장고 많고, 대만 해상풍력. 다만 이게 여기선 또 PER이 32배나 된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키움은 20배, 신한은 32배. 누구 말 믿어야 되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밸류에 연연하지 필요 없는데 분명한 건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나갈수록 좋은 거야. 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사이클 산업 아니잖아요. 이게 사이클 산업 아니죠. 페노션은 달라요. 풍력 쪽의 성장 산업이죠. 그러면 투자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대신에 급락할 때만 투자를 하는 거죠.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 고민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요거는 이제 그 본행제라고, LNG선에 들어간 단열재입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162도로 얼립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열이 들어가면 이 가스가 기화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단열재를 만드는, 우리 한국카본도 옛날에 공부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본행제 업체들이 마크3랑 NO96 타입 두 개로 나눠요. 요거로 나누는데 요거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현대와 삼성은 마크3 써요. 근데 이거를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공급을 해요. RPUP가 뭐냐면은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소재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중과 삼성중공업이 LNG선 수주 따냈다. 그럼 바로 한국카본이나 동성이 수혜를 받아요. 근데 대우조선은 방식이 달라요. NO96 방식이에요. 여기 글래스올이라고 그게 들어가는, 이게 건자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쓰다 단열재거든요. 그게 글래스올이. 그래서 이게 RPUF가 안 들어가요, 원래. 그래서 대우조선이 아무리 수주해봐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뀝니다. NO96의 에로3랑 슈퍼 플러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LNG선이 이제 인도될 때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LNG선 인도 9개월 전에 도크 있죠. 암벽, 이 LNG선 안쪽에 의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 본행제가 매출이 잡혀요. 그래서 LNG선이 인도 스케줄이 있죠. 다 만들어서 9개월 전에 매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좀 중요한데, 마크3 납품이 2020년에 35척인데 당시에 4천억 매출을 냈고요. 올해는 51척이래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점점. 네.
그리고 LNG에서 성과도 올라갔으니 당연히 단가도 높아졌을 것 같고, 또 마크3 암벽 공정만으로도요 23년에 20년 사상 최대보다 57%가 늘었기 때문에 좋고, 여기에 새로운 고객님이 들어와요. 대우조선. 한국카본이 작년하고 올해 수주를 따낸 게 있거든요. 대우조선에.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대우조선에 안 넣거든요. 저 방식이 아닌 거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현대랑 삼성만 들어가요. 근데 LOI를 체결했어요. 공급 의향서를. 원래 여기 N596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래스홀 써서 안 들어갑니다. 유리섬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 하나 있어요. 저 방식이 기화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행제에서 자연기화가, LNG를 운송하죠. 본행제 안에 담겼어도요, 이 LNG가 자동으로요 자연스럽게 기화가 돼요. 기체로 빠져나갑니다. 그걸 자연기화율이라 그래요. 근데 완벽하게 0%는 없어요.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근데 N596은 저 빠져나가는 게 좀 많아요. 마크3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선주 입장에서 어때요? 좀 짜증나죠? 아니 LNG가 지금 금값인데 기체로 빠져나가면 버려야 되잖아요. 100인데 용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어떡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N596보다는 이제 마크3나 이거 기화율이 좀 낮은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도 이걸 바꿉니다. 상업성을 제고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선택지에서 밀리니까 여기다 슈퍼플러스 이런 걸 채택한, 이 슈퍼플러스에 저 RPUF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N596 타입에도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쓰는 본행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폴리우레탄 폼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중국 회사들도 원래는 옛날 이 N596을 썼는데 중국에 이제 요즘에 LNG 수주 많이 따내잖아요. 한국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원래 후동중화는 N596을 했는데 지금 새롭게 4개 조선사가 데뷔를 했대요. 이 4개 조선사는 마크3를 선택합니다. 마크3는 어디죠? 한국카본, 동성. 한국 수주 따낼 가능성이, 물론 중국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LNG선에 납품할 이력이 없대요. 이거를.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일부 한국카본에 수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596 방식으로도 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설을 할 수도 있대요. 아마 이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증설하면 또 공시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중국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우조선만 넣어도 앞으로 매출이나 수준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과 현대에 들어가는 마크3 말고도 대우조선의 신규 수주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중국은 플러스 알파. 예. 그럼 전방이 26년도에 15척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55척 납품하고요. 한국조선사. 중국 15척 붙으면 총 70척이 생겨요. 각사가 반반씩 나누면 35척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년에 40척, 23년에 52척으로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근데 26년에 또 열립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PBR 한 배면 좋아요. 1,500원이더라고요. 무릎 이하가. 근데 오늘 좀 올라서 조금 이제 올라갔는데 차후에 좀 조정받으면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해 보시고, 조선사별 LNG선에서 건조해서 암벽 공기 진입 예정 척수인데 어쨌든 이제 요 RPUF 납품 예정 척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BOR 이게 기화율이에요. 마크3가 이 RPUF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기화율이 이게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최근 제품이요. 여기 보이세요? 마크3 플렉스 플러스인데 여기 0.07%까지 낮췄어요. 근데 요 N596은 0.125죠. 예. 그래서 요거랑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PUF를 써서 슈퍼 플러스로 하면 거의 비슷해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은 마크3를 이렇게 신규로. 여기가 화물창인데 여기 LNG 싣거든요. 여기 이런 외벽을 이제 본행제로 감싸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이고 치과의 치료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치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표 기업이고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구강 스캐너, CBCT, CAD, 밀링 머신 이런 걸 이용해서 뭐냐면 구강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이 석고를 대체, 그러니까 구강을 스캐너해 가지고 석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치아나 얼굴뼈 영상을 획득해서 CAD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보철물을 만들어요. 여기 디지털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가 됐건 내가 치과 이게 안 좋아서 하건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디지털화해서 해주는 회사가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 페이스라고 안면 스캐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성형외과 같은 데 가서 내가 앞으로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스캔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기분 좋죠. 예. 아,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걸 마케팅 목적으로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전시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안면 스캔을 딱 해가지고 이 치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되면 어떨 거예요? 기분 좋죠. 이렇게 더 좋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환자 커뮤니케이션에도 이게 안면 스캐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레이 페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틀니, 투명 교정 이런 데 다 들어가고요. 정확한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강 데이터, CBCT 영상 데이터만으로도 보철물이 좀 제작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환자의 시술을 하면 환자 얼굴 구조랑 안 맞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스캔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강 스캔. 예, 근데 안면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걸 조합을 하면요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미리 치료하기 전에 안정감,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내 치아가, 요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면 스캔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철물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통 저 안면 데이터를 얻는데요, 요즘에. 근데 스마트폰은 Z값이 없어요. X, Y, Z 3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Z가 없어요. 2차원 데이터라 잘 안 맞는데요. 근데 레이페이스는 6개 카메라가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0.5초고 촬영 시간은 이거 합성하는데 1분 걸려요. 금방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환자의 치과 아바타, 얼굴 이게 디지털로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 계획 수립과 보철물 제작 이용이 가능하다. 예. 근데 레이페이스 외에도 이 제품들이 있었는데 경쟁 제품이 성능이 떨어졌대요. 레이페이스도 처음에 나올 때는 좀 부족했는데 요거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치과 기업, 치기공소 딜러들과 판매 계약 체결 중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구강 스캐너라고 아시죠? 이제 구강을 이렇게 스캔하는 건데 대표 기업이 여기가 메디트예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했던 아마 사모펀드가 메디트도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00억에서 2,670억. 투명 교정기 여기 만들 때 옛날에 이제 투명 교정기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여기다 박는데 투명 교정기는 굉장히 이제 그 미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디지털 요 스캔이 꼭 필요합니다. 구강 스캔.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투명 교정기 1인데 여기도 그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서 디지털 스캔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 정확하게 또 만들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앞으로 구강 스캐너도 많이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란 용어로 불리는데 이 레이란 기업이 이런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을 하니까 이런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레이페이스 이 안면 스캐너의 장점이 또 하나가 의료기기가 아니래요. 일반 기기라서 의료기기 인증받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구강 스캐너 이런 거랑 연동도 쉽고. 예. 그리고 요즘에 스마일 디자인, 이 사람이 웃는 건데 페이스 드리븐 덴티스트리라는 용어를 쓴대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이제 마케팅 요소라고 합니다. 안면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거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외관도 되게 멋있고요. 사용자 편의성도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치료를 받게 되면 뭔가 좀 첨단 치료 받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출시 초기라 얼마나 성공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건 지켜보시고 아무튼 한번 계속 우리 업데이트 해보자고요. 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현금 흐름도 악화되고 근데 중국도 영업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중국도 살아나고
현금 흐름 개선될 것 같고, 설비 투자도 올해는 줄인대요. 작년까지 설비가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비 투자 줄고 현금 흐름 개선되고 중국 살아나고, PER 기준으로는 올해 한 26배니까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20배 이하로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밸류 부담은 지금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좀 싸질 때 투자하시면 좋겠고,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은 기업인데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중국 비중이 좀 높습니다. 중국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살아나겠죠, 올해는. 역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중국 유통사 인수해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바텍을 제쳤어요. 중국 유통사 인수하면서. 그리고 이게 레이 스캐너래요. 레이 페이스, 얼굴 찍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디자인. 예, 앞면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구강 스캐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또 메디트.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앞면 스캐너 통해서 이 회사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추이인데 어쨌든 안 좋았죠, 그동안. 이제 올해는 이렇게 증가할 것 같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0원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000원 이상은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루닛이란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루닛은 뭐냐면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인사이트랑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고요. 예, 이 발견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첫 번째가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이게 캐시카우인데 이제 가장 핵심이죠. 엑스레이로 촬영한 필름을 이게 의사분이 보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판독이 안 되는 경우. 그거를 인공지능이 캐치해줘요.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놓쳤던 부분을 찾아줍니다. 예, 그럼 굉장히 좋겠죠. 예, 의료사고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암을 놓치는 경우가 30%, 유방 촬영술에서는 불필요한 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비율인 위양성률도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암 검출을 할 수 있다. 이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흉부나 유방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에 팩스라고 하는데, 이게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거든요. 이걸로 영상이 조성돼서 그 영상 조성된 거를 봐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검출을 해줘요. 그래서 장비가 따로 있어요. 장비 회사들은 여기입니다. GE 헬스케어, 후지필름, 필립스랑 계약 맺고, 이 장비에다가 같이 이 루니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버려요. 아시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의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30%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앞으로 성장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전 요거예요. 루니스코프. 루니스코프는 뭐냐면은 항암제 있죠. 항암제 진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항암제 만들 때 어떤 이제 그 제약사가 만들 때 요게 이 환자들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마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요, 여기 임상 환자들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가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확실히 훨씬 더 효능이 좋아지겠죠. 임상 비용도 아끼고, 예,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그걸 인공지능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거든요. 표적, 암세포만 표적하는 거고, 면역은 면역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항암제 효능을 올리는 건데, 근데 모든 암 환자한테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는 이 환자도 있어요. 연간 200조 정도 투약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5%만 반응이 난대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아까울 수 있잖아요. 제약사 입장에서. 아니, 나머지는 반응을 안 하니까. 예, 이제 어떻게 되면 25%만 반응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캐치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항암제들이 바이오마커로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이게 이미 포화 상태래요. 바이오마커가 많대요. 면역 항암제는 지금 3개밖에 없대요. 경쟁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동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바이오마커에.
그래서 기존의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들은 또 정확도가 낮아서 이 회사 제품이 앞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병리 슬라이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역 세포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세 개로 나눈대요. 면역 활성되는 쪽, 면역이 제외되는 사람, 면역 결핍,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분류된 환자, 이게 분류를 이렇게 딱딱 한 다음에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세분화된 결과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항암제가 이제 키트루다가 있는데 요거를 PD에론이라는 바이오마커가 있거든요. 이게 반응률이 55래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루니스코프는 76까지 올라간답니다. 더 좋은 성능이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암환자들한테 키트루다를 투여할 수 있는 거죠. 저걸 쓰게 되면. 바이오마커 쓰면. 예. 그럼 기존 개발 제약사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신약호가 성공률 높여주니까. 그죠? 예. 그리고 기존에 이미 시판한 약에도 아니면 임상 중인 신약에도 중간에 매칭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의료수가 적용이 돼서 매출이 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약 개발하거나 바이오마커 쓰면 좋은 거죠. 근데 성능의 문제인데 루니스코프는 성능, 반응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세계 1위 액체생검 이제 검사해주는 그 1위 회사 가던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종양내과 의사 80%가 이 회사 제품을 쓴대요. 근데 다만 아직 FDA 승인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FDA 승인은 25년으로 기대가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매출이 10년 후에는 조 단위까지.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큰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25년도에 근데 FDA 승인을 못 받아도 임상 단계에서 계속 매출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축입니다. 기존의 요거 루니 인사이트 통해서 돈을 벌고 루니스코프는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한 성장을 면역항암제 이런 임상이나 이런 쪽에 바이오마커 기능이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암을 정복하는 회사예요. 네. 요거 통해서 암 진단하고 암 치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루니 인사이트 통해 암 조기 진단. 3년 전 놓쳤던 폐암을 발견했대요. 54세 남성 환자. 2년 전 놓쳤던 유방암 발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엑스레이 촬영한 다음에 여기 기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서요. 결합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바이오마커. 옛날에 한 개약으로 모든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제는 세분화해요. 바이오마커로 분류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분류를 딱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반응, 여기는 이 정도 반응. 예, 이렇게 세분화해서 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임상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가디언트를 이용한다. 세계 1위 액체생검 회사. 다만 단점은 적자 기업입니다.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그건 좀 단점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한번 공부해. 되게 어려워요. 뭐 어렵진 않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은 방송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더 읽어보고 공부할 테니까 이 인공지능 의료 쪽도 한번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의료 산업이 커지는데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주가도 좀 올랐고 지금은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적자고. 그러니까 또 싸게 내려올 기회가 있겠죠. 그걸 한번 그 전까지는 한번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 주로 기업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기업이 대부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업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산업 공부도 많이 했죠. 디지털 덴탈 좀 새로운 분야 한국 가본 본행제 요거 했으니까 한번 좋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오늘 일단 장 한 번만 좀 점검해 드리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올랐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 정말 대단하죠. 네, 뭐 계속 위기다 하는데 시장은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산업과 기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로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OLED 아까 말씀드렸죠. 예, AR, VR 기기 또 애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디스플레이 좀 흥분하지 말자. 이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좋은 가격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오늘 또 조선주 좋았습니다. 조선주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벌써 보세요. 현대미포 벌써 7만 원까지 또 회복되잖아요. 그죠? 좋아지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통신장비 좋았고요. 우주항공도 제가 지금 보고서 읽고 있거든요. 다 읽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주항공 쪽도 공부를 해서 또 기회를 한번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좋았고요. 현대제철이 오랜만에 좋았네요. 반도체 재료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체들 오늘 좋았고 해운주도 오늘 아까 좋았고요.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오늘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9만 원까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테크윙이 좀 좋았네요. 유니셈이 많이 갔군요.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고 전선 회사들도 오늘 좋았고요. 오늘 LS 보면서 느낀 게 1월 달에 그 LS 그 보고서 기억나세요? 우리 동사 그 안혜수 연구원님하고 최진희 연구원님이 도시강산 리사이클링 기억나세요? 그게 1월에 나왔어요. 그거 공부하신 분들은 LS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싸다. 그럼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 틀린지 맞는지는 나중에 알아요. 예. 근데 LS처럼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 빠졌겠죠. 아이디어가 틀렸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확신하면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LS는 또 다행히 잘 맞았던 거죠. 근데 2달 전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공부입니다. 산업, 기업, 뭐 아까 루닛, 한국카본, 레이 공부해야죠. 하고 또 함께 배우기 이런 거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난 이건 별로다 안 하면 돼요. 꼭 자기한테 맞는 옷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좋았고 다만 이제 오늘은 바이오 쪽이 셀트리온이 합병이 좀 늦어지는 건가요? 저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뭐 7월 이후 얘기 아까 서정희 회장님이 얘기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몰라요. 왜 빠지는지는. 근데 합병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좀 약간 늦어지나?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안 그러고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병 기대감이 조금 약간 지연되면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합병으로 좀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고요.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고 특히 오늘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좀 안 좋았고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2차 전지랑 이쪽은 좀 부진했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가 다 분위기가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좀 스케줄이 있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너무들 고생하셨고 지금 시장이 미국의 은행도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 리스크 많이 완화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경기 민감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집중됐던 2차 전지에서 매기가 이전돼서 낙폭과대 대형주 소외됐던 기업들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 부진한 기업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가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분위기로 끝나서 다행이고 저는 내일 좀 진주 갔다 오고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제가 목요일 날은 좀 더 못해드렸던 그런 보고서들 더 정리해가지고 목요일 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화이팅 하시고요. 예,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